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보니까 오늘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준석 대표 정말 뜬금없는 위대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 오늘 보니까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20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에 축사를 보내면서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화성에서 살다 오셨나요? 이준석 대표 어제 JTBC에 나가서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던가요? 라고 하면서 지금 대선 후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아마 그 후보자들에게 기대서 흔한 이야기로 내년에 공천 받으려 하는 것 같은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공천권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는지 당 대표에게 있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 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두 사람 다 위대한 뜬금없이 위대한 착각이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정숙 여사 정말 화성에서 화성이나 금성에서 살다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K방역 얘기하면은 흔한 이야기로 돌맞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나라 OECD의 다른 선진국들은 백신 구입에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만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쉽거든요. 이른바 통제하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그 K방역 잘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외신에 그 홍보하기 위해서 무려 1억 달러, 약 1,100억의 돈을 퍼부었습니다만 2021년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 못 구해서 절절절 매고 지난해 12월에는 또 모더나 회장을 불러서 어쩌고 저쩌고 최근에도 모더나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언제 들어올지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는 가운데 국민들은 여전히 1년 넘게 마치 도관에 든 쥐마냥 정부가 통제하는 대로 현재는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만날 수도 없게 이런 어떻게 보면 미개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미개한 통제 수단으로서 그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가운데 또 최근에는 보니까 추석 전에 70% 1차 접종이라도 완료하겠다. 그렇다면 11월부터는 조금 이른바 위드 코로나 조금 그래도 풀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TV 같은 거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보세요. 3만 명, 4만 명, 5만 명, 6만 명 들어가는 그 경기장에 빼곡하게 들어차서 마스크 안 하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왜? 초기부터 백신 개발과 백신 구입에 몰두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코로나 그 자체가 전파성은 강하되 치사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낮기 때문에 중증 환자 위주로 중증 환자야 그건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요, 죄송합니다만 김정숙 여사님이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이 아니라 K방역이라는 것이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K자 붙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올 7월에는 드디어 우리가 선진국에 격상되었다. 선진국으로. 그게 문재인 대통령 덕입니까? 죄송합니다만은 1964년 웅크타드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른 첫 번째 유일한 국가입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노고가 켜켜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웅크타드 유엔 산하기관입니다. 웅크타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올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한 지금 언론재갈법, 이른바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 징벌적 배상 5배를 골자로 하는, 그리고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을 골간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놓고 지금 당장 오늘도 8월 30일 오늘도 오후 4시에 다시 여야 원내 대표가 만나서 뭐 상정할지 말지를 두고 협상해 보겠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뭐 국경 없는 기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많은 그 언론 관련 단체들이 대한민국 지금 언론 말살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기준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을지 모르지만은 최악의 독재 국가로,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로 나라의 품격이 폭삭 내려앉게 생겼는데, 김정숙 여사는 지금 청와대에서 도대체 누구하고 노는지, 아니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범이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니요. 이와 같은 헛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정말 뜬금없는 위대한 착각입니다. 위대한 착각 속에서 사십시오. 위대한 청와대에서 구중궁궐 그 청와대에서 위대한 착각하면서 영감 노친에 함께 살 날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내년 5월 10일이면은 뭐 평산마을로 가시게 되겠지만, 과연 평산마을에서 다른 역대 보면 전직 대통령 되었을 경우 대략 한 25에서 27명의 청와대 경호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경호합니다마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는지, 뭐 자기 자신은 잊혀진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본 경호처법 관련 령을 갖다가 개정해서 65명의 청와대 경호원을 이끌고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갑니다마는, 그때부터 그 영감 노친네, 영감 할마이 과연 여전히 위대한 착각 속에서 살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갑자기 지난 8월 23일이죠. 거의 한 달 가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야말로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또 7월 30일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입당하면서부터 감정이 상해서 하루가 멀다고 티격태격 이른바 머리끄댕이 싸움하던 이준석 씨, 드디어 지난주 정확히 일주일 전이네요. 8월 23일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정말 쿨하게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뭐 SNS도 좀 줄이고 말수를 좀 줄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거 있죠.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되지 않습니다. 결국 재벌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못 참더군요.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던가요? 후보가 그러면 가라앉았나요? 후보들 열심히 잘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고 뛰고 있고.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측을 향해서 겨냥해서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후보 곁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갖다가 지금 의식해서 흔한 이야기로 보면 좀 과잉 충성하는 것 같다. 그런데 즉 예를 들어서 가정하여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뭐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하고 5월 10일 취임하게 되면은 6월 1일 있게 될 지방선거에 공천받기 쉽다. 그런 생각으로 뛰는 모양인데, 이준석 씨 이야기예요. 과연 이 공천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당 대표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두고 보십시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가 두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는 바로 그 다음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3월 10일자로 사퇴하게 되니까 6월 1일에 있게 될 지방선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두 번째, 진짜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5월 10일 출범했다고 칩시다. 윤석열 정부가. 죄송합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당 대표가 뭐 무지하게 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준석 씨도 음종한 행정관 만나서 쏘곤쏘곤 이야기 듣고 이야기 전하고 이야기 듣고 이야기 전하면서 이른바 박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셨잖아요. 결국 2016년 총선 앞두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뒤에 현기환 정무수석 틀어주고 흔드니까 임기 중후반에 대통령이 흔들어도 당대표 꼼짝 못하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앞에 가서 차렷 열중시켜 차렷 경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표가 공관위원장 앞에서 공천심사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 중심제의 어떻게 보면 숙명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순간 이준석 대표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 총장 괴롭혔는데 수민에 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안 그래도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찾아봤어요. 그 공직 후보자 추천 관한 당원 당규를 찾아봐도 어딜 봐도 그것이 대통령 권한이란 표현도 없고 당대표 권한이란 표현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었던 또 지방 자치단체장이 되었던 지방의원이 되었던 공천심사위원회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이른바 개방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천관리, 공천심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대표가 그 명문상으로 나온 건 당대표 직인을 찍을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 나머지는 당원 당규 간의 힘의 관계입니다. 권력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지금 보면 마치 으름장이라도 놓듯이 내년 지방선거 그 염두에 두고들 옆에서들 말이지 그렇게 보면 윤석열 옆에 붙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고 으름장 놓는 것은 우선 이준석 대표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 정당 정치와 대의 정치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그건 당 총재가 있었습니다. 그땐 당 총재가 공천을 주었습니다. 당 총재가 하면 당무위원회에서 땅땅땅 의결해서 끝났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총재였죠. 지금 세월이 바뀐 지 언젠데 이준석 씨. 지금도 제왕적 대표가 존재하는지 착각한다는 자체가 참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럼 우프다 그러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년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씨는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은 성공하는 대로 존재감 없는 대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바로 그날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입 좀 다물고 계시나 했더니 왜 갑자기 또다시 입이 간질간질한지 또 입 초시를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아까 이제 언론 재갈법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핵심은 이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지금 야당 입장에서 여당과 전선을 형성하면서 싸워야 될 부분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짓밟으려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재갈법을 갖다 막기 위해서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동참 이런 분위기라면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만 지나가듯이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행동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뭐 제가 예전에 황교안 대표 마냥 머리를 깎으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과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2010몇 년이죠. 13년이던가요? 그 당시에 이석기 통진당 의원 뭐 구속되고 그 무렵입니다. 그때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그 추운 겨울에 단식 투쟁했습니다. 뭔가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토입니다. No action, talk only. 새치 혓바닥으로 제갈제갈 말만 떠들었지. 예를 들어서 과거 2003년이죠. 2003년 당시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측근 비리 특검법 그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최병렬 대표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 투쟁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바로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와서 최병렬 대표에게 이런 얘기했죠. 자, 최 대표 뭐 보니까 지금 야당들 해갖고 재의결하기로 했으니 됐어. 이제 그만 저 단식을 이제 중단하시오. 나도 단식해 보이. 한 일주일 열흘 되면 이 숙변이 쌓여서 너무너무 아파서 대굴대굴 구를 정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했던 그 광경이 생각납니다. 그와 같이 어떤 민주주의의 근본이 침해당했을 때 당대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선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한가롭게 뭐 이러고 저러고 가서 이 방송 저 방송 가만히 지금 당사에 있어도 기자들이 따라 붙게 돼 있죠. 방송 나가서 제갈제갈 떠드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편 나가서 제갈제갈 떠드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지금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제1야당의 대표가 이야기하면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 간담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무슨 예전에 이른바 종편에서 패널로 나가서 제갈제갈 떠들 때 그 버릇을 갖다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한심한 일이죠.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제갈법 지금 보면 필리버스터 해도 내일 모레 이제 정기국회 열리면 바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무언가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배포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또 오늘 내일 양일간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선 후보들 12명 중에서 몇 명이 등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등록하고 이제 이른바 경선 버스가 출발하는데 지금 이른바 게임의 룰 갖고 즉 역선택 문제 갖고 홍준표, 유승민이 한편, 최재형, 원희룡이 한편, 그리고 최재형, 원희룡과 뜻을 같이 하는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갈려서 9월 5일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할 모양인데 지금 정홍원 이른바 선거관리위원장이 양쪽 압박에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부분도 당 대표답게 물론 모든 전권을 갖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에 이름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유승민 설득을 하십시오. 또 이쪽 최재형, 원희룡, 윤석열도 설득을 하십시오. 그와 같이 거중조정하라고 당대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원내에서는 언론제갈법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당내에서는 이런 역선택 문제를 놓고 경선 자칫하면 파열음이 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데 신경 쓰셔야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다 이겼다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과연 대통령이 공천권을 지는지 내가 공천권을 지는지 두고 봅시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 뜬금없는 위대한 착각을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